인원이 많이 없네요. 그쵸? 평소보다는 없네. 오늘 10시까지 출근시키러 다들 뛰고 있나?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일단 오늘 센터 지점에서 이태원 SN님 초청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달에 센터 히트 거기 지점에 가서 석회 교육을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 아마 그 이유진 SN님 아시죠? 센터 지점 이유진 SN님 좋은 교육 해주셨죠? 그 이유진 SN님의 남편분이세요. 근데 SN님이세요. 진짜 비전. 부부가 SN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도 하셨고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SN님이시니까 영업적인 거 사업적인 거 다 여기서 공유해 주시고 교육해 주신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끝나고 후기도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센터에서 이태원 SN님 박수로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센터 이태원 SM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4월 마지막 날에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달 전에 이제 저 도입자이신 이유진 SM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 그랬는데 저도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열심히 준비한 거 해볼게요. 제가 진급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21년 10월 코드거든요. 지금 현재 54차월 정도 됐고 제가 ASM으로 진급한 지는 한 33차월에 좀 진급을 했던 것 같아요. 3년 반 정도 됐을 때. 그러고 한 41차월 만에 SM으로 진급했습니다. 최고의 도입자를 두고 저는 입사하자마자 좀 말을 안 들었어요.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지점방에 제가 전 직장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료. 네, 저는 전 직장에도 영업을 했었거든요. 대구중개업체라는 그 업체에서 네, 영업을 했었습니다. 24살부터 시작해서 1년 만에 관리자 달고 28살까지 저는 근무를 했었어요. 실적도 정말 탑 찍었었고 급여도 정말 많이 벌었었고 팀원 수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 석회 오시는 분들 보면은 힘들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성장 과정 겪고 잘 하고 있으신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밖에서 잘 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 업을 포기하고 여기 입과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업에 들어온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원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되면 두 번째로 지키고 세 번째로 불리는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영업 조직은 돈을 버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지키고 불리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유진 SM님을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여자친구여서 제가 이 업을 입사한 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의 비전을 보고 좀 왔었거든요. 제가 고객이 되고 직접 청구도 해보고 이 회사에서 알려주는 것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도 알려주는 것들을 제가 재테크 강의를 듣고 잘 하고 있는 와중인데도 저는 그 업을 포기하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일하는 영업이라고 한다면 난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업에 왔었어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도 사실 직도입도 굉장히 많이 뽑았고 팀원 수도 많았다 보니까 제가 채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진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을 난 무조건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입과를 했어요. 근데 처음 딱 입사를 할 때 저는 전 직장에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코드가 나오고 그 다음 달부터 워킹을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탭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달성할 수가 없었던 조건이었는데 애초에 달성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찍은 것도 사실 900CMP로 마무리했었나? 그렇게 달성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그 언저리 정도 하고. 근데 제가 그랬던 이유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SN님 말을 하나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업의 비전을 보고 가치를 보고 들어왔지만 제가 버렸어야 하는 고집과 자존심은 버리지 못하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첫 차월을 그렇게 보내고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렇게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1년도 말쯤에 들어서 이제 22년도에 컨벤션 첫 시작을 했을 거고 첫 해를 이제 시작부터 보냈을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올렸던 자료 보면 급여가 막 7천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낸 사진 보면은 22년도에 제 연봉은 5,900입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7천, 뭐 5천, 4천 이렇게 벌고 있을 때 이직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근데 들어와서 한 달에도 벌 수 있었던 급여를 제가 1년 동안 나눠서 6천을 벌어요. 얼마나 힘들지 가늠이 되시나요? 진짜 힘들었어. 진짜. 근데 저를 바라보는 또 도입자인 유진혜 쌤님은 더 힘들었겠죠. 근데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효율을 엄청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보험은 만나서 얘기해야 되지? 연락으로는 안 되나? 하고 제가 이 건물 5층을 썼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건물 5층에서 TA로 보험 얘기하다가 유진혜 쌤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유진혜 쌤님이 너 이렇게 하다가 사람은 다 잃는다. 근데 제가 나는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절대 잃을 일이 없다 하고 카톡을 보험으로 딱 보내는데 연락이 씹힙니다. 인연이 끊겼어. 그때 정신을 차렸어야 됐는데 그 고집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제가 해왔던 영업의 방식과 그때도 교육을 하고 관리자였으니까 그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저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었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에 그렇게 와서 22년도 말까지 그렇게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변하게 된 계기를 생각을 해보면 도입원 한 명 뽑으면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제가 21년도 입과하면서부터 도입원을 2명 정도 뽑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 직장에서 왜 채용을 잘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 액션 만남이 되게 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위에서 알려주는 방식이 그냥 그 술자리에 카드를 긁어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채용할 때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채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볍게 그냥 들어왔다가 정착할 친구들은 정착을 했었고 나갈 친구들은 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 방식을 여기서도 썼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돈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리크루팅 했다가 제가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도 없으니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돈을 못 벌었어도 뭔가 그런 분위기라든지 하고자 하는 제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그거 버티면서 같이 갔을 것 같은데 제가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내가 대출했을 때 좀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그거 보고 여기에 왔는데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제 자신한테도 화가 났지만 엄청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1년을 보내게 되면서 제가 22년도 1년 그 기간 동안 직도입 한 4명인가 5명 정도를 뽑았어요. 근데 다 나가더라고요. 다 나가고 23년도에 윤다빈 FC라는 친구를 이제 뽑게 돼요. 지금도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소개받아서 알게 되는데 그 친구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는 보험하면 진짜 잘할 친구다. 그래서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근데 너 따라가면 돈 1,000만 원은 무조건 벌잖아. 이런 이미지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22년도에 벌었던 급여가 연봉이 5,900이잖아요. 500도 안 되는 월의 급여를 벌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막 들리니까 너무 압박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내가 이거 탄로나면 안 되겠다. 이게 소문이 빠르니까 이태원 망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앞으로의 내 여기에 일도 지장이 생기겠다 싶어서 그때 SN님 처음 찾아가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부터 하면 되냐. 그때 딱 윈터 기간이었거든요. 23년도 1월. 그 친구가 23년도 2월 코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1월 딱 돼서 제가 22년도에 저 급여를 받으면서 당연히 윈터 썸머 컨벤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제가 나는 해외여행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제가 애초에 포기해버리고 난 이런 거에 관심 없어 라는 얘기를 제 스스로 해버리니까 당연히 달성할 수 없었죠. 근데
처음 진짜 뛰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그 윈터가 찾아왔을 때 에세님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에세님이 딱 그 얘기만 해주셨어요. 케어는 내가 할 테니까 넌 뛰어, 이렇게만 딱 해주셨거든요. 그게 지금까지도 제일 기억에 남는 엄청난 배움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활동량을 되게 많이 높여봤거든요. 근데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무작정 그냥, 원래는 제가 막 진짜 활동량 엄청 좋은 FC는 아니었는데 그냥 막 마구잡이로 약속을 다 잡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 전에 만났던 습관이 있으니까 제가 가서 던지지도 않고 그냥 만남만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나왔죠. 근데 제가 거기서 달라진 거는 오늘 이런 만남 했는데 뭐가 없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피드백을 받으려고 가면 제가 한 게 없으니까 없던 거예요, 결과가. 전산 IP 푸는 것도 눈치 보여서 전산도 못 꺼내고, 이 보험이라는 타이틀 그 하나 때문에 원래는 되게 강했던 사람인데 뭔가 내가 작아진 느낌이어서 보험 얘기를 못 꺼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만남 전 피드백을 받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만날 때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노트북을 꺼내고 이런 거부터 하나하나 그 피드백을 받으니까 나가서 뭐 해야 될지가 딱딱 정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알려주니까 꼭 지키고 있는 건, 만남할 때도 만남 전 피드백을 받고 만남 중간에 피드백 받는 상황이랑 무조건 달라지잖아요. 만남 중간에도 피드백을 받고 만남 후에도 피드백을 받거든요. 이러니까 이 친구들도 개선점이 있고 저도 그렇게 개선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들어와서 2월 코드를 할 때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는 탭을 치고, 저도 겨우 턱걸이로 윈터를 달성하고 그 맛을 딱 보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가짐으로 뛰었다면 그 전에도 달성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23년도를 보내면서 제가 컨벤션 윈터 썸머 한 번도 못 해봤지만 그때 윈터 썸머 달성하고 컨벤션도 4회 이렇게 마무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이 시기 3월, 4월 컨벤션 다 달성하셨나요? 네, 안 물어볼게요. 네. 3, 4월, 9, 10월이 사실 제일 많이 탈락하는 시기잖아요. 윈터 열심히 뛰어놓고 다 쉬는 느낌.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탈락하더라고요. 근데 그 물에 저도 타서 저도 그때 놓쳐서 브론즈를 달성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23년도에 그 친구랑 처음 윈터를 달성하고 바로 저희가 한 4월, 5월 이때 컨벤션 시상식을 갔었어요. 근데 제가 22년도에 열심히를 안 했으니까 대상자가 아니라 그 게스트로 갔겠죠. 저희 다음 주에 이제 컨벤션 시상식 가잖아요. 근데 제가 전년도에 한 게 없으니까 게스트로 간 거예요. 게스트로 가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그 밥 먹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웠고, 게스트 자리도 그때 없었어가지고 뒤에서 그냥 서 있다가 연예인 오기만을 기다렸거든요. 근데 연예인 오기 전에 저희 시상식을 막 하고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엄청 감동적인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듣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변한 것보다는 밥을 안 준 거와 밥을 안 줘서 딴 데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연예인 왔다고 막 애들 사람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밥 이제 나왔는데 진짜 몇 숟가락 먹고 연예인 보겠다고 뛰어가던 그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다빈이라는 친구랑 올해 무조건 우리가 달성해서 오자, 그 해당자로 오자 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컨벤션 4회를 달성하고 내년 컨벤션 대상자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둘이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와 몇 명의 도입원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 다 나가고, 이제 진짜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같이 뛰어주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정착이라는 게 되더라고요, 한 명이. 이 친구를 뽑기까지 한 5명 정도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 5명 정도 뽑아야 한 명이 남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저도 한두 명 뽑으니까 또 안주하고 한두 명 뽑으니까 또 안주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FC 기어는 한 3년 10개월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친구랑
네, 자료 하나만 더 올릴게요. 그 첫 번째 사진은 21년 제가 입사하고 나서부터 24년 5월까지 노란 색깔이 제가 다시 또 채용했었던 친구예요. 남아있는 친구가 둘밖에 없죠. 멘탈 나가지 않을까요? 저도 일 계속 뽑으면 나가고 뽑으면 나가고 이런 시간을 보냈는데 문제점은 이 친구들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한테 있었더라. 그 분위기를 못 만들어준 거예요. 뛰는 분위기 그리고 소속감 이런 분위기를 진짜 못 만들어 줬던 것에 지금은 이 친구들이랑 정말 다시 같이 한다면 정말 잘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후회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제가 그럴 능력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거 하기 바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진 에세이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케어를 해줬어요. 저는 제 거 하기 바빴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도윤이라는 친구, 제 군대 친구가 이제 입사하게 됩니다. 23년도에 23년도 12월. 그래서 다빈, 도윤, 태연 이렇게 셋넷이 지점 내에서도 일당 100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인원이 없어서 우리가 1등을 못하는 거지 인원만 많으면 무조건 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저희의 소속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분위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말판도 여기 똑같죠. 자석판. 그때 막 진짜 위에 뚫고 그렇게 매달 이제 보내는데 사업적으로가 번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셋이 이렇게 하면 뭐가 있냐 더 뽑아서 우리가 팀을 키우자. 저랑 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이 둘이나 더 생기니까 한 명씩만 뽑아도 6이 되고 6이 한 명씩만 뽑으면 12명이 되고 이거 진짜 무조건 다시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다. 우리 진짜 해보자 하고 유진혜 쌤님이랑 저랑 다빈, 도윤 이렇게 넷이 정말 많은 액만을 하게 돼요. 도윤이라는 친구는 제 군대 친구인데 순천 살아요. 저는 이 친구를 리쿠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힘들 때 그 힘든 전화를 받아주면서 위로를 해줬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가 입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제 리쿠 대상자에 절대 없었던 친구였거든요. 왜냐면 순천에 아버지가 엄청 크게 물류 사업을 하세요. 거기에 아들인데 그냥 이 동네 그 동네에서는 그 친구가 부잣집 아들내미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엄청 부자인 친구라서 이 친구가 나랑 같이 할 수 있을까를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대상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정말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고 저한테도 힘이 되게 많이 돼주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셋이 넷이 똘똘 뭉쳐서 액만을 많이 하게 되면서 팀원이 조금씩 더 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2, 3년 정도를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FC들이 ASM으로 진급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 다 짜그라지더라고요. 근데 짜그라지는 이유를 보니까 ASM 기준이 여기는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 달고 ASM 되더라고요. 3명 뽑으면. 그렇게 올라가서 1명 나가면 그 다시 FC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무조건 진급은 느릴 수 있어도 무조건 단단하게 올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진짜 1명씩 뽑으니까 6명이 되고 그 6명을 단단하게 또 만들어서 하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팀이 10명이 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집중했었던 시간은 사실 1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SM으로 진급하기까지. 근데 그 1년 동안 이 노력이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여기서의 시간보다 사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건 내가 초반에 이 행동을 했었더라면 시간을 많이 단축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FC 기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료 하나 더 넣을게요. 이게 제 ASM 마지막 실적이거든요. 10명이서 1억 4천이라는 실적을 찍고 SM 진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저희 팀원들이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갔나요? 자료? 네. 제가 얼마 찍었죠? 800. 저는 1000 이상 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1000 이상 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1000 이상 치는 게 제일 힘들고 지금까지도 개인업적으로 최고 많이 쳤던 건 1600이었던 것 같아요. 2000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쳐보셨다라고 한다면 또 칠 수 있는 거고 진짜 대단하신 분들. 저는 800만 계속 쳤습니다. 7, 800. 제가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이거는 절대 꾸준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목표랑 계획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꾸준하려면 무조건 루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컨벤션 기준이 1550이죠. 그때는 1350이어가지고 한 800 정도만 치면 됐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900은 쳐야겠죠. 저는 900으로 쓸게요. 그럼 이거는 내가 진짜 매달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 하려면 내가 상담은 몇 개 하고 클로징은 몇 개 들어가고 몇 명을 해야 되지? 그럼 그 클로징, 상담 그 전에 몇 명을 만나야 되지? 이런 역산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1차 상담, 클로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무조건 이 800CMP를 무조건 칠 거야. 그 사이에 TA를 돌려야겠다라는 이거부터 시작이잖아요. 저는 정말 많이 TA 돌리는 것도 힘들어해서 딱 하루에 5개만 진심으로 보내자. 딱 이런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저희 TA 많이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TA를 오늘 돌리면 다음 날로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은 꼭 지켰어요. 내가 카톡을 보내더라도 절대 다음 날에 자기 전에 일은 없애고 자야겠다. 이런 저만의 약속을 좀 지키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막 활동량 되게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활동량도 이걸 꾸준하게 못 하겠는 거예요. 한번 말을 뱉으면 지켜야 되는 성격은 있어서 활동량 많이는 못 뜨겠고, 최소 이거는 떨어지지 말자라는 저만의 목표를 딱 세우는데, 그게 주에 W 12W를 잡았거든요. 최소. 더 할 때는 그거보다 더 하죠. 근데 최소 진짜 어떤 날이 있든 이거는 떨어지지 말자, 이런 루틴을 저 스스로 만들게 돼요. 이것만 지키니까 내가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장치들, 루틴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에 1차 상담 하나 생기고, 클로징 생기고, 소개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짜 강박 갖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또 영업적으로만 뛰면은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영업과 사업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업을 하려고 하면 영업만 집중하게 되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만 집중해서 실적이 안 나오고, 이런 시간들을 막 보내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요 주에 W에 무조건 내가 사업 만남 2개는 최소로 넣어야겠다. 더 많이 뛸 때도 있지만 내가 이거는 떨어지지 말자 하면서 채용 만남을 2회는 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서 대상자도 많아지고, 이과 하시는 친구들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나의 루틴이 잡히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초에 되게 느슨하게 뛰어요. 달이 지났다고. 그리고 막주에 엄청난 계약을 들어가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매달 그렇게 하면 사람이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루틴을 갖고 내가 이것만 지키잖아요. 그러면 1주차에도 계약이 들어가고 2주차에도 계약이 들어가고, 저는 800CMP를 4주로 나누면 한 주에 200CMP만 치면 돼요. 그럼 주에 계약 2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2명만? 한 명당 100CMP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제가 1주차에 남들 쉴 때 저 200 들어가고, 2주차에 남들 쉴 때 저 200 들어가서 400 들어갔어. 나 이제 기준 400 나왔잖아요. 남들 이때부터 막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열심히 뛸 때 저는 그냥 원래 뛰는 대로 떴거든요. 그냥 감정 기복이 없는 거예요. 감정 기복. 그 친구들은 막 난 쉬어야지, 다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음 달로 밀려요.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랑 완전 다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컨벤션 놓치고. 저는 그게 싫어서 이 루틴을 계속 잡고 가다 보니까 그냥 일이 영업으로 그냥 평생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업 오래 못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영업 안 하면 밖에 나가서도 일할 거잖아요. 그쵸?
그냥 밖에 나가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급여 받으면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내가 하는 만큼 딱 벌어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어차피 일할 건데 영업도 그냥 평생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루틴을 잡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서도 더 여러 가지의 저는 조금 이 에지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을 되게 생각했거든요. 이때는 사실 사업적으로 엄청 그림이 보여질 때가 아니니까 그럼 내가 FC로서 지치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상담을 했는데 클로징이 안 나와서 멘탈이 또 나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런 경우도 되게 있었고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상담 준비를 되게 안 한 거예요. 그때 이런 조회나 석회 때 오셔서 얘기해 주시는 것들로 저는 성장을 많이 한 케이스거든요.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씩 주워 담고 그거를 내 걸로 응용해보고 써보다 보니까 저 또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 분리라는 걸 배웠어요. 되게 좋았던 얘기였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이랑 계약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담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고객이 해야 되는 거는 계약이에요. 그럼 제가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상담. 그러면 내가 그 상담에 나가서 얼마를 벌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소개를 받을지 어떻게 이분이 킴이 될지 모르니까 이 상담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존자가 되면 될수록 상담을 그냥 솔직히 그 상담 가는 길에 보장 분석도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꼭 상담 준비를 1시간 정도는 무조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를 얘기해야 될지.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이 뭐 변액이 있고 CI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서 주변 사람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 것인지 그런 소개적인 내가 이 사람 클로징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담 준비를 애초에 이 사람 주변 사람을 어떻게 소개받지를 생각을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상담을 하면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담을 나눌 거 아니에요. 고객님이랑 친해져야 되니까. 사담을 나누면 이 사람이 주변 사람 누구랑 수영하고 있고 누구랑 축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거 지금밖에 안 되는데 아버님 그 수영 같이 다니시는 그분 있죠? 그분한테 이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지목 소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반말한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멘트 같은 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내가 멘트를 지정해 줄 수 있으니까 고객님도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할지를 티칭을 받고 나가니까 조금 더 소개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에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체형적으로도 볼게요. 제안, 입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제안이죠.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는 그 사람이 몫이에요. 그럼 내가 계약을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입과를 잘 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되는 건 내 몫인 거죠. 그러니까 상담이 틀어지더라도 이건 내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만큼 상담을 준비 안 한 거고 내가 많이 뿌렸어. 입과를 안 해. 그러면 내가 채용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집중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분리하는 법을 그때 석회 때 얘기해 주셔서 이것들을 많이 접목시키고 응용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이 사실 저도 지금 나가도 상담이 깨져요. 그럼 좀 문제 있나요?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상황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다 눈빛들이 조금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뭐 제가 잘못해서 깨지는 것보다 어떤 상황적으로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럴 수 있다 지금도. 그래서 기존자 때도 사실 깨지는 계약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거에 멘탈이 나가는 거는 내가 그만큼 상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멘탈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 준비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저는 자존심도 세고 고집도 세서 이거를 꺾으려면 제 스스로가 꺾여야 돼요. 누가 꺾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FC 때부터 SM 될 때까지 내가 내 도입자 SN님 말도 못 따르는데 내가 누구한테 버즈를 받아 하면서 FC 때 버즈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기도 하고 고객님이 나를 클로징 안 해줘요. 그러면 진짜 고객님한테 물어봤어.
저 왜 선택 안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솔직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상담 준비를 안 했던 제 문제죠. 이거 관계를 더 깰 수 있는 제가 그만큼의 상담 준비를 했었으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파산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업에 접목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멘탈이 안 나가고 FC 기간을 오래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저는 무조건 사람 만날 때 상담을 하던 아니면 그냥 일반 만남을 하던 주변 사람들을 되게 많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요번에 내가 했던 행동이 진짜 정답이었다라고 느낀 게 유승 본부장님 저희 센터 관리자분들 단체 거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때 유승 본부장님이 이렇게 만남을 하신대요. 제가 다빈 FC 제 지금까지 남아 있는 첫 도입원 있죠.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지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친구를 윤다빈, 네. 이 친구를 만나기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거든요. 첫 번째로 제 동네 친구 중에 제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주변에 사람이 되게 많이 꼬여요. 이 친구랑 같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다른 동네 친구들도 막 보게 되고 해서 이 친구 옆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전화번호가 좀 느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남규라는 친구를 알게 돼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랑 친해져서 이 친구가 가족 사업을 하는데 그 가족 사업에 창고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예요. 거기서 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직원 2명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자기 대학교 친구랑 자기 공익대 친구. 또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이 새끼 죄송해요. 이 사람 체육 능력이 있네. 이 친구도 같이 친해지면 진짜 좋겠다. 그래서 이 친구랑 또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 공익대 친해져서 지금 자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은성이라는 친구가 저랑 또 가깝게 지내게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원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서울에 있대요. 그래서 이 친구랑 친해지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 친구들이랑도 친해지고 그 중에서 영욱이라는 친구랑 친해진 거예요. 이 영욱이랑 은성이랑 같이 골프를 치는데 다빈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골프 한번 치고 바로 입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빈이 얘기만 딱 하면 굉장히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운이 좋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쳐가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았나? 근데 유승 본부장님이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내가 했던 것들이 맞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채용 대상자를 정해라라고 하면 지금 좀 힘들어하는 친구를 정하거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딱 정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더 멀리 있는 친구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만 해도 이 친구 주변에 누구 있지? 이 고객님 만날 때 이 고객님이 지금 누구랑 뭐 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악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담도 누구를 지목해서 소개받을 수가 있고 사람도 지목해서 소개받을 수가 있고 근데 거기서의 조건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는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내가 좋은 사람이처럼 보일 수 있게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기본적인 것들, 저는 이런 것들도 사실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저희 지점장님이 오신 적이 있나요 혹시? 센터 지점장님? 그 치킨 얘기 해준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닭다리를 준대요. 저는 지점장님이 남한테 이렇게 닭다리를 준다, 이 좋은 두 개 중에 2개를 다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진짜 그게 안 돼요. 저는 진짜 안 돼서 저는 차라리 치킨을 이제 2마리 시켜요. 저도 먹고 걔도 먹을 수 있게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상대방을 되게 많이 신경 쓰네. 근데 저는 그게 안 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바뀌려는 마음을 먹으니까 잘 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보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다 따라해 보려고 해요. 저는 저한테 없으니까 모방이라도 해야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점장님의 그런 행동, 그거를 또 유진 S님이 잘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유진 S님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따라 해봤는데 이게 되게 시간이 지나서 닭다리 주는 태연이가 되고 또 지점장님 제가 2달 전에 알았어요. 지점장님이 이 닭다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랑 치킨 먹을 때도 저희한테 닭다리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 주실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난 이런 사람 안 좋아하고 난 가슴살 좋아해. 진짜 제가 여기 있을 동안에 그 얘기밖에 안 들어서 저는 진짜 닭가슴살만 좋아하시는 줄 알고 저희 집에서도 치킨을 시켜 먹으면 그러니까 유진 S님이랑 근지 지점장님은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오시고 하는데 그때 치킨 시키면 저는 닭가슴살만 줬죠. 근데 이제 그만하래요. 자기도 닭다리 먹고 싶다고. 그래서 최근에 처음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똑같이 지점장님 오신다 하면 한 마리만 시키진 않아요. 2마리 시켜서 서로 이렇게 같이 먹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변하게 됐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커피를 시키더라도 조금 더 큰 거를 줘야 된대요. 이제 그런 것도 연습을 해보다 보니까 진짜 저한테 좋은 이미지가 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날 때도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도 물 따르고 수저 세트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점장님도 유진 S님도 저도 팀원들한테 많이 교육을 하는데 오늘 막날이었잖아요. 저희도 8시에 석회 하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팀원들이랑 이제 밥을 먹었어요. 누가 이거를 하나 이렇게 지켜봤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밥 먹기 전에 쌍욕을 이제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다 제 친구들이에요. 저는 다 친구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만 나가서도 내가 매력적인 사람,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남을 위해서 생각을 해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한다면 사실 저도 뭐 좋은 사람이었겠어요? 사실 척이죠. 근데 척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습관이 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저를 좋은 사람으로 얘기해 주는데 되게 좋았어요. 옛날에는 대출팔이 뭐 사람들의 돈을 뜯어가는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막 놀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보파리가 아니라 처음에는 보파리였는데 지금은 태연이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보험 처음 시작할 때도 제가 진짜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성격도 진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보험 시작하기 전에 효율을 생각하려고 들어오기 전에 다 TA를 돌려놨어요. 이미 이제 보험 시작한다. 너 시작하면 내가 이쪽 사람 다 줄게, 내가 다 소개시켜줄게 이런. 근데 전 진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 진짜 친한 친구들은 다 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얘가 진짜 시작하자마자 나한테 올 줄 몰랐다 이런 적이 있어요. 그걸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전산RP 한 3명 정도를 풀어놓으니까 그 5명이 모여서 그 친구가 부정을 퍼뜨렸을 때 다른 친구들이 저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한 명을 잃을 뻔했는데 그 잃을 뻔한 것도 사실 그거였어요. 그 친구가 오해했던 거거든요. 제가 그 친구랑 한 2달 정도, 첫 달부터 한 2달 정도 연락을 못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오해를 풀어주고 태연이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다 해서 제가 다른 친구랑 밥 먹는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고깃집도 제 친한 형님의 그 고깃집이었는데 그 친구가 사실 너가 이렇게 바로 찾아올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뒤에서 너 욕하려고 애들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가 욕을 먹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다시 생각하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딱 이렇게만 얘기해서 제가 그때 엄청 조금 확신에 차 있었던 시기거든요. 엄청 화나가지고 막 일어나서 막 뭐라고 했어요. 니 때문에 친구들 다 죽으면 어떡하냐. 왜냐면 그때 제 친구들이 막 보험이 이상했어요. 24만 5천 원 내는데 암진단비가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변액 CID 교육 들은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그 24만 5천 원짜리 걔도 제가 야 너 보험 점검 받아야 돼. 그 보험 하기 전에 아 자기는 엄마 친구가 한 십몇 년째 관리를 제대로 해주고 있다. 맨날 소고기 보내고 막 그런다. 그래서 그래? 그럼 어차피 너 주민번호 아니까 그때는 이제 그 대출할 때 직원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제가 몰래 이렇게 유진혜 쌤한테 보내가지고 깠더니 24만 5천 원에 1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엄청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부정을 퍼뜨려서 그 친구들이 나를 안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런 친구들이 정말 아팠을 때 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엄청 막 뭐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바뀌진 않았죠. 바뀌진 않았죠. 어쨌든 저는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그 뒤에 있는 사람까지 항상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어가면서 얻게 됐거든요. 제가 30대 이후로 여러분들 제일 연락받기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죠. 뭔지 아세요? 그래요? 그쵸, 청첩장. 그리고 또 뭐예요? 보험. 이 두 가지가 갑자기 오랜만에 누군가가 연락 오면 이 두 가지를 먼저 의심하잖아요. 근데 저는 4달 전에 딱 결혼했어요. 4달 전에 결혼하는데 그 전에 이제 청첩장 모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이업을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얻어가지고 다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을 딱 정했어요. 내가 진짜 가장 친한 사람들 이렇게 순서 해가지고 100명. 근데 좀 애매한 친구들 막 101명, 102명에 들어가는 이 친구들. 근데 99번째인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좀 갑질을 한다. 네가 여기까지 와서 밥을 사야지 뭐 이런 요청을 한다. 그럼 바로 그 친구는 103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101번째가 100번째로 이제 들어오고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웃기지만 저도 웃겼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게 내가 2억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만큼 많은 인원이 올 수 있었을까? 저 그 인원도 잘라서 초청해서 결혼했지만 결혼식에도 그 2번 나눠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내가 많은 사람을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청첩장 영업을 할 때 영업이 아니라 청첩장을 돌릴 때 사람들이 대부분 그 청첩장이랑 보험 이 두 가지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전 두 가지를 같이 돌렸거든요. 근데 그 100명을 만나면서 영업이랑 사업이랑 또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진짜 웨이팅을 걸어놨어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야 진짜 안 된다. 지금 이제 상담 줄이 있다. 넌 26번째다. 넌 좀 기다려라. 내년에 해야겠다. 이러면서 진짜 웨이팅을 걸고 결국엔 제 윈터 때 다 들어가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혼자 고생하고 고민하고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좀 나오고 빛을 발했던 순간을 딱 제가 느끼니까 포기하지 않고 잘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DB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DB 하시는 분도 있나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꾸준하게?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100개 샐러드 나왔다고 10개 사놓고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접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끝까지 해봐야 그거에 대한 진가가 나오는데 그냥 한번 찍먹해보고 그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걸 그냥 결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멈추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 직장이든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든 뭐든 그 고집과 자존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 하나 딱 정하면 계속 끝까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업도 시작을 했는데 6천 벌어도 연애 포기할 수 없잖아요. 전 직장을 다 버리고 여기 왔는데. 그때는 다시 돌아가고 싶었죠. 이 애지 나쁜 곳. 왜 나를 이런 곳에 불러가지고 이 여자친구 막 이러면서 엄청 화났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은 돈을 버는 방법도 여기서 배우고 지키는 방법도 배우고 불리는 방법도 배우고 가장 행복한 건 저 같은 애가 들어왔을 때 저는 제일 행복해요. 진짜 저는 재밌어요. 그런 친구들 들어오면 막 고집 저는 원래 성격이 이렇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런 친구들을 지금은 한 3개월째 없어서 너무 심심한데 이런 친구들을 알려주고 바꿔나가는 과정 속에 또 있는 그 제가 교육해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좀 이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6천만 원 연애 벌 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할 거면 이 업에 들어왔으면 적어도 끝까지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업을 사업을 못해서 내가 SM 진급 못하면 FC로 한 30년 정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할 수 있겠더라. 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FC 기간 때 이제 영업을 하다가 어떤 어머님을 만났는데 자동차 보험은 죽어도 저한테 못하겠대요. 아니 왜 그러시냐? 그 뭐 얼마 한다고. 저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기 손씨 집안에 지금 한 2, 30년째 봐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을 이것만큼은 배신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분을 어쩌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분이 70대예요. 근데 연봉이 1억이 넘어가거든요. 자동차 보험밖에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이거 계속하면은 연금도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 계속 기술자 오래 하시다 보면 연애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자동차 보험으로 깔리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작년에 800 정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자동차 보험 수익으로만.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지금 5년 됐는데 계속 하다 보면 더 늘어나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을 하면 이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도 연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생각들. 그래서 사실 저는 엄청 부정적이고 되게 엄청 센터의 그런 금쪽이 출신이지만 변하려고 마음을 먹고 변하고자 하는 행동들을 막 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보이지가 않았죠. 이런 그림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교육을 다닐 때 사실 잘하는 친구들은 다 잘 하시고 조금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80%를 어떻게 가슴을 올릴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그 80% 안에서도 거의 99%짜리 친구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8대2의 법칙의 그 20% 친구들도 그 친구들만 모아놓으면 거기서도 8대2의 법칙이 다시 또 나온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잘 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왜 80 안에 들어야 되지? 20 안에도 충분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들 진짜 그냥 저 진짜 뭐 오늘 뭐 너무 좋아가지고 제 다음 주에 열심히 뛰어볼게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하루 이틀 뛰다가 또 멈춰버리지 말고요. 본인만의 이런 기준과 루틴들을 잡아서 그거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사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졌으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3개월만 진짜 해본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 계속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 계속의 힘에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고 그게 진짜 맞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석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작년 3월에 이제 진급해서 제 자료를 하나 보냈어요. 작년 11월, 12월 이렇게 전사 1등 찍고 그리고 팀원들도 진짜 많이 늘어나고 지점에서도 1등 찍고 이런 성장 과정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천 벌 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 또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다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이 멈추더라고요. 제가 ASM 달고 나서도 그 다음 목표는 SM까지 있는데 SM 달고 나서 그 다음 목표가 없으면 많이 짜그라지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급할 때 저희 지점장님도 같이 진급했거든요. 지점장님이 지점장님 되는데 본부장을 목표로 뛰겠대요. 진급소가. 그럼 저 뭐 어떻게 해요? 제가 SM 됐는데 저도 지점장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하고 지점장님이 그거를 이제 듣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TNS님 지점장 되셔야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옛날에는 정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긍정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목표를 하니까 1년 만에 또 분할이라는 걸 할 수 있었고 이 분할부터가 시작이라는 게 느껴져요.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팀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 속에 있고
좀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엄청 액션 만남하고 스트레스 보고 하면서 지금 이제 팀 10명 다시 만들고 다시 또 대상자 한 6명 정도 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8월 코드까지. 다시 이제 빅팀을 만들어서 다시 올해 안에 전사 1등 찍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21년 10월부터 이제 생활을 좀 했었고 제가 잘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저도 엄청 못했었고 정말 만들었고 했지만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포기하지 않고 이런 루틴들 뭐 생각분리 이런 것들 잘 정해서 가본다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대기업에서도 진급을 한 10년 이후에 한다는데 여기서 뭐 FC로 10년 있으면 뭐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잘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석회 1시간 넘어가면 또 딱 그러니까 딱 4분 전에 끝냈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나요?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시간가량 교육해주신 이태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교육 많이 안 해주셨다는데 너무 좋지 않았나요? 딱 임팩트 있게 교육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오히려 영업적인 내용, 사업적인 내용 이런 디테일한 것보다 조금 이런 마인드적인 거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도 교육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딱 공감하면서도 느꼈던 게 첫 번째로 일단 이태현 SN이 제 직도입이었으면 쉽지 않았겠다. 저 고집 걷는 거 쉽지 않았겠다. 근데 한편으로 또 무슨 생각이냐면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FC들도 이 교육 들으면서 내가 저러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결론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그 고집을 꺾고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배웠을 때 그때가 사실 제일 성장할 수 있는 백지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떠올렸냐면 제가 신입 때부터 어쨌든 저도 영업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영업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뒤부터 소개도 안 나오고 영업할 맛도 안 나고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제 맛에 살았던 거예요.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 당시에 SN님이 저희 김원구 지점장님이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금 거들먹거리고 다녔어요. 근데 소개가 안 나오고 계약이 안 나오니까 어느 순간 제가 계속 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 다시 내려놓고 해야겠다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점장님한테 가서 SN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SN님 저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싹 다 내려놓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할게요. 뭐부터 해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점장님이 동현아 너 기고개 리스트 일단 다 뽑아봐. 거기서부터 스타트가 됐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10플랜이 없어가지고 부정도 나름 들어왔고 할 것도 없고 10플랜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항상 회사에 오래 남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고 막 부정적인 생각, 관둘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제가 지점장님께 피드백을 받는 순간 내려놓고 배우겠다는 생각, 고집 꺾고 배우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기고의 리스트 뽑아와 이 제가 내려놓고 간 거에 대한 그 행동 하나가 또 다시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또 다시 성장했거든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오늘 교육하면서 느꼈던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입분들, 뭐 고차분들, 오래되신 분들도 느낄 거예요. AS분들 포함. 지금 어쨌든 본인이 고집을 못 꺾고 뭐 그게 설계 방식이 됐든 뭐 조인업이 됐든 본인만의 생각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SN인들이 여러분들 잘 안 되라고 피드백 해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시스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SN도 잘 돼요. 자연스럽게 SN님들 FC도 어떻게 해서든 잘 되게끔 피드백 해준단 말이에요. 첫 번째 고집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고 차라리 SM 탓을 하세요. 시켰는데 안 됐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방하는 거. 아까 이태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저도 제일 잘하는 게 모방이거든요. 저는 이런 PPT도 못 만들고 AI도 아직도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잘하는 거는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모방해서 실천하는 걸 되게 잘해요.
저는 이런 거 막 진시게스님이랑 이런 것도 잘 만들잖아요. 저는 그걸 활용을 제일 잘해요, 진짜. 이건 내가 누구보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걸 활용해서 저는 결과를 만들어요. 근데 아까 이태현 S님 말씀해 주신 것도 모방해서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게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에도 S님들이 교육해주고 풀 늘리는 방법. 수직보다는 가로로. 그게 사업적이든 계약적이든 결론적으로 내가 어프로치 100명 하는 것보다 한 명한테 가로로 계속적으로 소개받아서 상담하는 게 잘하는 영업, 잘하는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업적인 거나 사업적인 거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12W를 하면서도 그 안에 리대자 만남을 또 액션을 통해서 같이 또 결과를 만들었고 그거를 타고 가로로 통해서 또 결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해주신 교육들을 그대로 고집 내려놓고 모방해서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태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좋은 교육 해주실지 몰랐는데 정말 말씀도 너무 잘하시죠. 재미있게. 아까 저희 지원장이셔서 교육 많이 안 해봐서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러셨는데 역시 거짓말이셨어. 다음에도 또 초청해서 사업적인 것도 영업적인 것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적인 것도 초청할 테니까 오늘 석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후기 잘 달아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화랑지점 하면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화랑지점! 네, 고생하셨습니다.